제가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시작할 때 사업자가 꼭 필요한지 많이들 문의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는 것이 부담이 있고, 먼저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고 경험을 해보고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 그때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업자를 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스마트 스토어 시작할 때 개설 먼저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사업자들 만들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직장인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만들 때 사업자가 꼭 필요한지 해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사업자가 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되면 겪는 일 4가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 스마트 스토어 창업할 때 꼭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궁금해서 살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았는데요. 전화하기 전 유튜브도 보고 네이버 검색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확실하게 확인하고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관할 세무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료는 꼭 내셔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터넷에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괜찮다고 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다고 제가 문의해 봤는데요. 구세청 담당자는 어떤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신 판매업 규정을 보신 것 같다고, 그런 내용인 것 같다고 하면서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자는 꼭 내셔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전화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전화를 마무리하고 정보들을 종합해 보니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에 대한 내용이 혼합되어서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기관에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사업자 등록증은 제가 관할 세무서에도 알아봤듯이 매출이 발생하면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사업자 만드는 게 부담일 수도 있어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은 통신 판매업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인지 제가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통신 판매업이란 쉽게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때 신고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으로는 1년에 50회 미만 거래, 연 1200만 원 매출 이하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통신 판매업을 신고할 때는 수수료가 1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데요.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며 최대 4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상 떠돌아다녔던 정보가 바로 통신 판매업 기준으로 사업자 관련해서 떠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되면 겪는 일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주변에 몇 분의 초보셀러 분들이 경험하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적이 있어 사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위탁 사이트 가입이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가입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가입이 됩니다. 또한 가입이 되어야 판매 가격도 보이게 설정되어 있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쇼핑센터에서 광고 노출이 제한됩니다. 경험 삼아 상품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며칠 뒤 네이버 쇼핑센터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이 중단된다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통신 판매업에 관한 내용으로 서명을 해야 되는데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를 안 만들고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를 안 내고 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애초에 진입 장벽이 낮아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까지 안 만들고 하게 되면 금방 아직 사업자도 안 냈으니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무턱대고 먼저 사업자 만들고 나니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면 사업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출을 낼까? 어떻게 하면 마진을 낼까?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경영에 대한 생각과 매출에 대한 생각으로 스마트 스토어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네 번째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매출 정보들은 네이버에서 국세청으로도 보내게 됩니다.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관할 국세청에서도 업무가 많아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계속 발생한다면 언젠간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세금 포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셨으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업자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직장인분들이 부담이 가시면 첫 달부터 만들지 마시고 상품을 올리고 두 번째 달까지 상품이 들어오는지 추이를 보시고 매출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 2개월 차 말일 정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명의로 사업자 만드는 게 부담이시라면 가족 명의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족 명의로 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인증들을 핸드폰 인증으로 하고 나중에 세금 처리 때도 본인이 아니고 가족 걸로 처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 말을 안 하면 회사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합시다. 스마트 스토어 현실 정보를 빠르고 깊이 있게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